주식시장을 살리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민병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현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해서 그 현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사실 현 정부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 그리고 주주분들이 코스피 5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들뜬 마음으로 현 신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의원님?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네. 5천이라는 것이 그냥 숫자이지만 네. 우리가 2천에서 3천, 3천에서 5천 이거는 우리 자본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려면 질적 개선 없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낮에 날강도 같았다라는 외국인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질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양적으로 성장해서 저희가 코스피 5천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들어온 상법 개정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법을 시행할 것이냐, 유예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논쟁에 대해서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 라는 정책 디베이트를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회를 보면서 했는데 예. 그때 그것의 합리적 결론이 뭐였냐면 세금을 거두려면 시장을 정상화 시켜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야 라는 것이 합리적 결론이었고 그 방안이 상법 개정이었습니다. 즉 저는 상법 개정만으로 되진 않겠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합해지면 코스피 5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남북평화까지 조금 더 더해지면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공정하지 않는 시장 경쟁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비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목표였는데 신정부 되고 나서 정말 정책 초반이긴 하지만 공약이 하나 둘 실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바로 상법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중요한 3%룰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주식시장 한 단계 레벨업 하겠네라는 인식이 많이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잖아요. 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잖아요. 네. 즉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굴러가게 만드는 회사여서 네. 이것은 오너의 회사가 아니고 주주들의 회사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인 것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의 주권은 주주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주들에게 주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주주로서 대우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이고 그 모든 것들이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에 다 맞춰져 있는 것들이다. 3% 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에게만 책임지냐? 아니다. 주주에게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도 소수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석을 좀 편리하게 하는 전자주총회 문제라든지 이것도 다 주주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의 선언이고 이것이 당장 네.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 틀의 선언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 문화가 바뀌고 이 과정 속에서 주주가 정상화되고 이런 네. 질적 성장 속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신뢰를 얻고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도 오고 이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
저는 코스피 5천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과 야가 합의한 1호 법안이라서 더 네. 의미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 룰이라고 하면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법인의 의결권이 3%를 넘지 않는 제도인데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회이사로 확장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계의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예, 예. 제대로 감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예.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 이제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거고,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집중 투표제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같은 것은 이번 달에 혹시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우리 어떻게 김병기 보십니까?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7월 내에 공청회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공청회는 7월 내에 할 겁니다. 네. 네, 공청회를 통해서 처리까지 될 것이냐의 문제는 또 한 단계의 고민이 있겠지만 7월 내에 공청회를 한다. 이 말은 만연히 밀어놓지는 않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 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은 몇십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주를 어떻게 더 크게 보호할 것이냐. 네. 보호받는 주주, 자기가 무시받는데 어떻게 여기 그렇죠. 들어옵니까?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대낮에 날강도 같은 시장이라고 했다니까요. 이런 시장이 어떻게 뛰어듭니까? 예. 날강도 당하는데. 날강도 당하지 않도록 경찰이 안전하게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국장을 방문하려면 안전하고 보호받는다. 네. 이런 느낌이어야지 국장을 방문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지금의 것들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도 주식 투자할 수 있게 만들지만 외국인들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고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금이 사람 현장으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에 돈이 묶였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자금이 주식시장에 왔을 때에는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이익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가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시키고 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투기 세력도 많이 맞아요. 형성돼 부동산 있는데. 불패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서 얼마나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평생 모아도 안 되네? 네. 라고 하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게 되잖아요. 꿈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모두가 투자 환경이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생기네요. 네. 주제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부동산 정책도 네.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네.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요와 관련해서 가수요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돈을 6억 이상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이것은 6억 이상이라는 큰 돈을 빌려서 집을 사지 마라. 네. 라는 것이고 또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라. 라는 건 실수요 위주로 가라. 가수요가 만들지 말아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오느냐. 정상적인 자본시장으로 올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기업 이사들의 그 충실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됐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으로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굉장히 제약이 생긴다고 하면서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시선이 신경 쓰여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기에서는 포이즌 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 미국, 영국, 뭐 독일 다 이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맞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저희가 뭐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의 결론이 소액 주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 네.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M&A 관련해서 이제 방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러저런 논의들 집중 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이즌 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되 이것의 한계는 소액 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형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주주들이 참으로 소외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권리를 확보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기업도 분명히 투명성을 제고할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스피 3,000 3년 6개월 만에 돌파를 했고 3,100 말씀해 주셨다시피 4,000, 5,000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네. 이제 이런 질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또 양적 성장으로 들어오려면 예. 이런 질적 개선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자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지 코스피도 올라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두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김구가 꿈꿨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지키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을들의 협상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합해져서 코스피 5천은 될 거다. 그렇지만 이번에 상법 개정은 그 가장 기초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네.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길에서 양과 질이 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삶도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게 가상자산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의원님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또 직접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책 구상을 하게 됐는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상자산이라고 말을 네. 안 합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할까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은 잘 못 네. 알아먹을 때 옛날에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예.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네. 것을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은 가상의 것이라는 느낌이잖아요. 예. 가상의 것인데 자산이야? 그럼 이게 좀 허황된 것이네. 느낌이 이거는 그렇네요. 투기 자료, 예. 투기의 대상인 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또 테라루나가 생각나고 이런 그렇죠. 피해가 예, 생각나는 예. 것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자라고 예. 업계에 다니면서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십시오. 디지털 상에 있는 자산이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법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네. 이렇게 돼 있고 예. 또 이제 특검법에 특검법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부분에서 가상자산이라고 나옵니다. 예전의 법이었다는 예전의 거죠. 법에 지금 법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예. 제가 이제 그 모든 용어를 디지털 하나로. 자산으로 바꾸겠다라는 의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다 이렇게 제가 냈고요. 이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든지 특검법이 이쪽으로 다 흡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지금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코인이 엄청 결제로서 빠릅니다. 예. 몇 초 안에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속성이 네, 있죠? 신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쌉니다. 음. 거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결제 관련해서는 조금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엄청 예. 싸고 엄청 빨리 된다. 네. 근데 문제는 기준이 완전히 등락이 심하다. 너를 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큰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동성을 줄인 스테이블하게 만든, 즉 안정적으로 만든 그런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을 발행하려면은 예를 들면 1달러를 예치하고 발행하고 이 1달러를 가지고 이 발행한 사람은 1달러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달러를 받고 그걸 가지고 1달러 국채를 사서 1달러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1달러 국채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해도 이 발행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인이라는 정말 값싸고 정말 빠른 결제 수단인데 여기에 스테이블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준비 자산을 1대1로 연동시키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급 수단에 있어서의 네. 엄청난 혁명이 지금 일어나 버린 상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사경이라는 이 결제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것은 전 세계의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카드 결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스코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달스코가 전 세계를 석권하기 전에, 즉 네. 특히 우리나라를 석권해서 원화가 없어져 버리기 전에 우리나라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예. 원스코라고 부릅니다. 이 원스코. 원스코를 우리가 발행을 제도화해서 발행하고 이것이 방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나가서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좀 간절함 속에서 너무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네. 라는 차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 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비교적 이게 시스템을 구체화해 놓은 거고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도입하면서 굉장히 활용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우리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과연 우리나라 정서 그리고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많이들 기대감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토종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AI 소버린에도 네, 강력하게 그렇죠. 이용될 수 있고요. 예. 엄청나게 인터넷으로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K컬처 강국입니다. 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원스코를 만들어 봤자 누가 사용하겠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스코가 전체를 석권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제 거기도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네. 우리도 시작하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이고 거기 세계적으로 삼성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세계 점유율의 20% 정도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실은 거기 하나에 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문화 K컬처에 있어서는 엄청난 강국인 대한민국이 문화 뭐 BTS를 보려면은 원스코로 결제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결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세계 결제 시장에 달스코와 원스코가 있었을 때 그것은 선택의 하나로 원스코를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편리하면 그리고 뭐 달스코보다 나는 미국보단 대한민국 것이 더 좋아. 더 좋아라고 우호적인 사람들이 더 있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원스코어의 경쟁력이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를 미국에서 했는데 네. 우리도 빨리 해서 가드레일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마음 편하게 창의를 발휘해서 기술을 쌓아 나가봐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통화 기반에서 이 통화량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 국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더 또 활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네요. 예.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네. 특히 지급 결제 수단은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이러저런 규제를 통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편리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화폐라는 것은 너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고 삼촌도 사용하고 이모도 네. 사용하고 네.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은 이게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편리해야 돼요. 이 편리성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적으로는 안 된다. 민간의 창의성을 여기에서 발휘하게 두어야 된다. 미국도 민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CBDC, 센트럴 뱅크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CBDC가 세상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든 것이 세상의 지급 결제 수단을 지배할 것인지 네. 아니면 민간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의 지급 결제 수단을 지배할 것인지는 지금 판가름이 거의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부분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ETF도 직접 또 발의하셨기 때문에 잘 또 통과가 되는지 많은 국민들의 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해야 되는데요. 성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네.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가장 인터넷 강국이고 거기에다가 문화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기 네.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첨단 산업 부분에서 AI나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성장은 성장만으로는 안 된다. 모두의 성장이 돼야 된다. 네. 분배를 함께하는 성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또 성장을 하는 이런 구조, 분배를 통해서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이 한 번 실패하지만 또 두 번째 도전하고 두 번 실패해도 또 세 번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패자부활전에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는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라는 두 바퀴 추기에 튼튼하고 큰 네.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디지털 강국 신정부의 흐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 믿고 맡기는 정부 그리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관심 가질 거고요. 활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